역량은 한정돼 있어. 서민용 소형 승용차에 집중했어. 이것 하나 성공시키는데 모든 걸 쏟았어. 철학은 나중 일이야. 버스도 그 다음이고 단계가 있어. 순서가 있어. 한꺼번에 다 하려다가 전부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봤어. 하나씩 확실하게 하는 게 결국 그런 질이더라고. 한다는 건 분산이야. 힘이 흩어져. 집중한다는 건 응축이야. 힘이 모여. 터진 힘으로는 벽을 못 뚫어. 모인 힘은 뚫어. 선택의 기준은 명확해야 해. 돈이 되는가, 기술이 쌓이는가, 미래가 열리는가, 이 세 가지로 판단하면 틀리지 않아.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달라. 급한 일은 눈앞에 있어. 시끄러워. 주의를 끌어. 중요한 일은 조용해. 멀리 있어. 쉽게 안 보여. 그런데 성과를 만드는 건 중요한 일이야. 국가는 급한 일에 끌려다니면 안 돼. 중요한 일을 찾아서 거기에 시간을 써야 해. 현장에 아무리 바빠도 멈춰서서 물어봐야 해. 이제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왜냐면 멈출 용기가 필요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사업이다. 양이 아니라 질이야. 숫자가 아니라 가치야. 선택하는 능력이 경영자의 핵심이야. 64번 처음에 잘 되는 사업보다 오래가는 사업이 중요하다. 시작이 화려한 사업들을 많이 봤어. 대박나고 언론에 오르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왜냐면 그런데 찾아보면 없어진 경우가 대반이야. 반대로 처음엔 조용하던 사업들이 있어. 첫 해엔 접자고 2년째도 간신히 버티고. 그런데 10년 뒤에 보면 단단하게 자리 잡아 있어. 차이가 뭘까? 기초를 다졌느냐 안 다졌느냐야. 울산 조선소 만들 때 주변에서 많이 말려서 적도 안 만들어 본 회사가 조선소를 만든다고. 은행에서도 고개를 저었지. 담보 잡을 것도 없는데 그때 선택이 있었어. 쉽게 시작해서 빨리 수익 낼 수도 있었어. 소형 선박 수리업 같은 거 아니면 크게 시작해서 오래 중개할 수도 있었어. 영 조선소로 오래 가는 쪽을 택했어. 이내는 배 한 척도 못 만들었어. 도크 만들고 장비 들이고 돈만 나갔지. 들어오는 걸 없었어. 주변에선 망한다고 했어. 너무 크게 버렸다고.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니까 일단 벌어가기 시작하자. 달라. 배영 선박을 여러 척 동시에 만들 수 있었어. 그냥 원가가 낮아졌고 경쟁력이 생겼어. 처음부터 작게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당장 수익은 낮겠지. 그런데 성장 한계가 보였을 거야. 다시 갈아엎으려면 또 돈 들고 시간 들고 좀 고생에 나중 편함을 만들더라고. 고속도로 사업도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 공사 받았을 때 첫 1년이 지옥이었어. 기술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었어. 매일 하고 나고 문제 터지고 그때 포기할 수도 있었어. 계약 조건 내세워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어. 그런데 버텼어. 문제 하나씩 해결하면서 기술이 쌓였어. 2년째 되니까 속도가 붙어서 3년째는 능숙해졌어. 그 경험이 미천이 됐어. 다음 고속도로 공사들은 훨씬 수월했어. 디스니 경쟁력 생겼고 처음 1년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그 다음은 없었겠지. 자동차 사업도 마찬가지야. 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말이 많았어. 이 디자인이 별로다. 성능이 떨어진다. 외국 차 따라가려면 멀었다. 첫 해 판매도 기대만큼 안 나왔어. 그런데 포기 안 했어. 고쳐나갔어. 피드백 받아서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3년 4년 지나니까 안정됐어. 서민들 차로 자리 잡았어. 10년 뒤엔 수출까지 했어. 그런 반응 나쁘다고 접었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없었을 거야. 처음 잘 되는 사업에 함정이 있어. 쉽게 잘 되니까 기초를 소홀히 해. 저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시장이 바뀌거나 경쟁이 생기면 무너져. 기초가 없으니까. 오래 가려면 지루한 과정이 필요해. 이 시스템 만들고 사람 키우고 기술 쌓고 당장 돈 안 되는 일들이야. 그런데 이게 뿌리야. 뿌리 깊으면 가뭄에도 버텨. 풍에도 안 쓰러져. 뿌리 없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넘어가. 젊은 사업가들 보면 조급해.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해. 첫 해부터 대박나게 팔아. 그런데 천천히 가도 괜찮아. 기초 따지는데 3년 걸려도 돼. 그 뒤 10년 30년 가면 되니까. 10년 가는 사업 만들려면 1년 준비해. 1년 가는 사업 만들려면 10년 준비에 비율이 있어. 준비 기간이 사업 수명 만들어. 성급하게 시작해서
화려하게 뜨는 것보다 묵묵하게 준비해서 오래 가는 게 진짜 성공이야. 잘 되는 사업보다 오래 가는 사업이 중요하다. 화려한 시작보다 단단한 기초를, 빠른 성공보다 긴 생명을. 중동 건설 시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일이야. 일본 건설사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 유럽 회사들도 있었고 기술력으로 보면 우리가 한참 미쳤지. 그때 선택이 있어서 정면 승부를 걸 것인가, 틈새를 찾아서 살아남을 것인가. 정면 승부는 위험했어. 이길 자신도 없었고 살아남기로 했어. 그들이 안 하려는 프로젝트를 찾았어. 그리고 규모가 작거나 까다롭거나 지역이 외진 곳, 그런 데서 시작했어. 실적 쌓고 신뢰 쌓고 기술 쌓았어. 5년 버티니까 위치가 달라지더라고. 이제는 큰 프로젝트도 맡길만 하다고 봤어. 지금부터 큰 프로젝트 따내려고 무리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실패하면 끝이었을 거야. 재기 불가능했을 거야. 작게 시작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기회가 온 거지. 산업도 마찬가지였어. 유럽 조선서들은 100년 역사야. 일본은 수십 년,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어떻게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 살아남으려고 했어. 그들이 없다고 안 하는 선박들 받았어. 단순 화물선, 유조선, 대량 생산 가능한 것들. 마진은 적었어. 근데 물량으로 버텼어. 한 척 만들어서 남는 돈 적어도 100척 만들면 달라져. 10년 버티니까 기술이 쌓였어. 고부가가치 선박도 만들 수 있게 됐어. 경쟁하려고 했다면 초반에 무너졌을 거야. 살아남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경쟁자가 된 거지. 전소 만들 때 일본 조선업계가 압도적이었어. 지역도 자본력도 경험도 우리보다 한참 위였지. 정면으로 맞서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다른 길을 택했어. 그들이 관심 없어 하는 영역을 찾았어. 대량 생산 가능한 표준화된 선박. 마진은 적지만 물량이 있는 시장. 일본 조선소들은 고급 선박 위주로 갔어. 수익성 높으니까 우리는 그 틈에서 버텼어. 한 척에 남는 돈은 적었어. 그런데 10척 20척 만들면 달라졌어. 5년은 그렇게 버텼어.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했어. 버티다 보니 기술이 쌓였어. 설비가 갖춰졌어. 10년 되니까 이제 고급 선박도 만들 수 있었어.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됐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자동차 산업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야. 토요타, GM, 포드 세계적인 회사들이 수십 년 앞서 있었어. 그들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다른 시장을 봤어. 한국 서민시장. 외국 차는 비쌌어. 서민은 살 수 없었어. 우리는 싸게 만들었어. 그냥 품질은 그들만 못해도 가격은 단값이었어. 서민들이 샀어. 처음 차 가진 사람들이었어. 토요타와 경쟁한 게 아니야. 다른 시장에서 살아남은 거야. 10년 지나니까 기술이 올라갔어. 품질도 따라갔어. 이제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어. 처음부터 정면 승부했다면 5년도 못 갔을 거야. 시멘트 사업할 때도 그랬어. 기존 시멘트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 유통망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고객도 확보돼 있었어. 이제 어떻게 뚫고 들어가나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 틈새를 찾았어. 대규모 건설 현장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택했어.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앴어. 경쟁력이 생겼어. 기존 회사들은 유통망 통해서 팔았어. 우리는 직접 팔았어. 시장을 나눠 가진 거지. 정면 승부는 안 했어. 그냥 버티면서 시장 점유율 조금씩 늘렸어. 15년 지나니까 업계 상위권 됐어.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건설 장비 들여올 때도 비슷했어. 외국 장비가 성능은 좋았어. 그런데 비쌌어. 국산 장비는 성능이 떨어졌어. 그런데 싸서 어떻게 할까? 외국 장비만 쓰면 원가가 너무 올라가 국산 장비로 버텼어. 성능 부족한 건 인력으로 메웠어. 한 대로 할 일을 두 대로 했어. 그래도 원가는 낮았어. 완벽하지 않았어.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었어. 시간 지나니까 국산 장비도 좋아졌어. 우리 기술도 올라갔어. 이제는 외국 장비 못지않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버텼기 때문에 가능했어. 전자산업 들어갈 때 봤던 광경이야. 카나소니 같은 회사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어. 기술 격차가 10년은 났어. 어떻게 이기나 못 이겨. 그래서 이기려고 안 했어. 살아남으려고 했어. 그들이 안 한 영역 찾았어. OEM 생산 브랜드는 그들 거야. 우리는 만들기만 했어. 마진은 적었어. 자존심도 상했어. 그런데 배울 수 있었어. 기술 이전받고 생산 공정 익히고 품질 관리 배우고 10년 그렇게 버텼어. 이제는 우리 브랜드로 팔 수 있게 됐어. 넘나 받고 품질도 인정받았어. 부터 우리 브랜드로
승부 걸었다면 3년도 못 갔을 거야. 살아남는 게 먼저야. 이기는 건 나중 일이야. 살아남으려면 자존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 적은 일도 하고 맞은 적은 일도 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해. 처음부터 크게 이기려고 하면 한 방에 나가 떨어져. 깨 시작해서 버티다 보면 기회가 와. 기술 쌓이고 경험 쌓이고 자본 쌓여. 그때 가서 승부를 걸어도 늦지 않아. 많은 회사들이 이기려다가 망해. 초반에 무리하게 투자하고 큰 프로젝트 따내려고 무리하고 한 번 실패하면 회복 불가능해. 천천히 가는 회사들이 결국 살아남아 성공 쌓고 실력 쌓고 자본 쌓아 10년 20년 지나면 그때는 강자가 돼 있어. 경주는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야. 이제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사업도 마찬가지야. 화려하게 시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이기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먼저야. 살아남으면 언젠가 이길 기회가 와. 결국은 이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다. 오래 버텨라. 꾸준히 가라. 그게 이기는 길이야. 팔기 전에 먼저 계산해야 한다. 폰이 자동차 개발할 때 일이야. 다들 빨리 만들어서 팔자고 했어. 시장에 내놓으면 팔릴 거라고. 그런데 먼저 앉아서 계산했어. 한 대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나, 판매가는 얼마로 할 건가, 몇 대 팔아야 본전인가, 이익 나려면 몇 대 필요한가 다 계산했어. 계산해보니까 문제가 보이더라고. 설계대로 만들면 원가가 너무 높았어. 예산 판매 가격으로는 손해였어. 그때 고쳤어. 생산 방식 바꾸고 부품 조달 바꾸고 그제야 이익 구조가 나왔어. 계산 안 하고 만들었다면 팔수록 손해봤을 거야. 조선소 운영하면서 배운 거야. 수주 받기 전에 반드시 계산했어. 강판 얼마, 영접 인건비 얼마, 설비 가동비용 얼마 다 더해서 원가 나와 여기에 이 붙여서 견적 냈어. 어떤 경쟁사들은 대충 계산했어. 일단 따내고 보자는 식이었어. 수주는 받았는데 만들다 보니 적자더라고. 결국 망했어. 우리는 계산 정확하게 했어. 손해보는 프로젝트는 안 받았어. 당장 일감 없어도 참았어. 산 맞는 프로젝트만 받았어. 그래서 살아남았어. 백화점 사업 시작할 때도 그랬어. 건물 짓는데 비용 얼마, 인테리어 비용 얼마, 매장 임대료로 얼마 들어올 건가, 직영 매장 마진은 얼마인가, 손익분기점이 어딘가 계산해보니까 첫 2년은 적자더라고. 예상했어. 그런데 3년째부터 흑자 전환 가능했어. 5년 되면 투자금 회수 가능했어. 계산이 나오니까 확신 생기더라고. 밀고 나갔어. 계산 없이 시작했다면 1년 만에 불안해서 못 견뎠을 거야. 계산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자, 고속도로 공사 이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계산이었어. 도공량, 계산 자재량, 계산 인건비, 계산 장비, 가동일 계산. 한 항목이라도 틀리면 전체가 틀려. 밤새워 계산했어. 적자인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계산해봐야 알아. 이 나는 구조인지 아닌지. 계산은 복잡하지 않아. 들어가는 돈 전부 적어. 원가 인건비 고정비 다 들어오는 돈 적어. 판매 가격에 판매량 곱해 빼봐. 남으면 이익이야. 모자라면 적자야. 간단해. 이것만 해도 큰 실수 안 해. 계산하면 보여. 어디서 돈 새는지, 어디서 이익 나는지 고칠 수 있어. 원가 낮추거나 가격 올리거나 판매량 늘리거나 계산 없이는 뭘 고쳐야 할지도 몰라. 큰 프로젝트일수록 계산이 생명이야. 100억 1000억 움직이는데 대충 하면 회사 나라간 품까지 계산해야 해. 그게 책임이야. 보려면 팔기 전에 먼저 계산해야 한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희망이 아니라 현실로. 계산이 맞으면 밀고 나가, 안 맞으면 포기해. 그게 사업가의 판단이야. 젊었을 때 봤던 장면이야. 시장에서 생선 파는 사람이 있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팔았지. 목소리 크게 외치고 손님 부르고 하루 종일 그랬어. 고생스러워 보였어. 근데 다음날도 똑같이 해야 해서 물건 팔아서 번 돈으로 먹고 살았어. 일 안 하면 수익 없었어. 장사꾼이었어. 그때 깨달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야겠다고. 구조가 뭔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야. 조선소가 그랬어. 대한척 팔고 끝이 아니야. 조선소라는 구조를 만든 거야. 도크가 있고 설비가 있고 인력이 있어. 주문 들어오면 시스템이 돌아가. 배가 만들어져. 사장인 내가 매일 현장 가서 병조 파는 게 아니야. 구조가 돌아가는 거지. 인력을 만들어 놓으니까 10년 20년 돌아가. 내가 없어도 돌아가. 그게 구조야. 자동차 공장도 구조야. 차 한 대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야. 생산 라인을 만든 거야.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고 각 공정마다 사람 배치돼 있고 하루에 100대 200대 찍어내. 자동으로
사장이 직접 조립하는 게 아니야. 시스템이 하는 거야. 백화점도 구조야. 물건 하나 팔고 끝이 아니야. 유통 구조를 만든 거야. 공간이 있고 매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 상품 들어오면 진열되고 손님 오면 팔려. 매일 반복돼. 사장이 내일 계산대에 앉아 있는 게 아니야. 구조가 돌아가는 거지. 장사꾼은 자기 시간 타는 거야. 일한 만큼 벌어. 아니라면 안 벌어. 한계가 명확해. 하루 24시간이야. 사업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야. 일 안 해도 구조가 돌아가면 벌어. 한계가 없어. 구조를 크게 만들면 크게 벌고. 건설 회사 만들 때도 그랬어. 공사 하나 다 봐서 내가 직접 다 하는 게 아니야. 현장 소장 있고 기술자 있고 인부 있어. 공정 시스템 있고 자재 조달 시스템 있고 품질 관리 시스템 있어. 구조가 돌아가는 거야. 공사한 건 하는 동안 다른 현장도 동시에 돌아가. 나는 전체를 보고 결정만 해. 구조가 실행해. 그대로 프랜차이즈가 구조에 좋은 애야. 식당 하나 찾아서 사장이 주방에서 요리하고 홀에서 서빙하고 이건 장사야. 사장 쓰러지면 가게 문 닫아. 그냥 프랜차이즈는 달라. 레시피 시스템 만들고 조리 매뉴얼 만들고 직원 교육 시스템 만들고 가맹점 관리 시스템 만들고 구조 만들어서 복제하는 거야. 100개 200개. 본사 사장은 주방 안 가. 구조가 돌아가니까. 부동산도 구조야. 땅 한 평 사서 비싸게 파는 건 장사야. 건물 지어서 임대 주는 건 구조야. 한번 지어놓으면 매달 임대료. 사장이 매달 거기 가서 일하는 게 아니야. 구조가 돈 벌어주는 거지. 구조 만드는 게 어렵긴 해. 시간 걸리고 돈 들고 머리 써야 해. 장사는 쉬워. 당장 시작할 수 있어. 근데 장사는 한계 있어. 사업은 한계 없어. 초반엔 장사처럼 시작해도 돼. 직접 뛰고 직접 팔고 배우는 거야.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돼. 어느 순간 구조로 바꿔야 해. 내가 안 해도 돌아가게 시스템으로. 포니 만들 때 처음엔 직접 다 챙겼어. 설계회의도 들어가고 생산 라인도 보고.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되더라고. 시스템 만들었어. 각 부서 책임자 두고 권한도 써 보고 체계 만들고 의사결정 구조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안 봐도 돌아가더라고. 구조 만들려면 표준화해야 해. 매번 다르게 하면 시스템 못 만들어.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게 해야 해. 순서에서 배열로 처음 만드는 것처럼 표준화하면 속도 빨라지고 품질 안정되고 원가 낮아져. 구조의 힘이야. 매뉴얼 만들어야 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문서화해야 해. 그래야 다 사람 바뀌어도 똑같이 돌아가. 사람에게 의존하는 건 장사야.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사업이야. 그냥 만들는 가치가 생겨. 장사는 팔게 없어. 사장 노동력뿐이야. 사업은 팔게 있어. 구조를 팔 수 있어. 인수합병이 그거야. 구조를 사고 파는 거지. 장사꾼은 물건을 팔고 사업가는 구조를 판다. 물건 파는 데서 멈추지 마. 구조 만들어라. 한번 만들면 평생 가는 자산이야. 사업은 사람과 숫자와 구조가 전부 다 40년 넘게 사업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다만 복잡해 보이는 사업도 결국 세 가지로 정리돼. 사람, 숫자, 구조. 이 셋만 제대로 잡으면 사업은 돌아가. 하나라도 빠지면 무너져. 그럼이 첫 번째.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있어도 사람 없으면 못해. 조선소 만들 때 기술자가 필요했어. 용접 기술자, 설계 기술자, 현장 관리자. 사람들 없으면 배 못 만들어. 돈 들여서 교육했어. 일본 보내서 배우게 했어. 시간 걸렸어. 근데 이 사람들이 조선소 만든 거야. 공장도 마찬가지였어. 생산기술자, 품질관리자, 설계 인력. 이탈리아에서 디자이너 모셔왔어. 일본에서 기술자 모셔왔어. 이 사람들이 폰이 만든 거야. 사람 한 명이 10명 먹여 살려. 현장 소장 하나 잘못 뽑으면 공사 전체가 흔들려. 잘 뽑으면 10개 현장 맡겨도 돌아가. 보는 눈이 자업성패 가른다고 봐. 숫자가 두 번째야. 만 있다고 안 돼. 숫자 모르면 만일 매출이 얼마인가, 원가가 얼마인가, 이익은 얼마나 남는가, 이건 모르고 사업하는 건 눈 감고 운전하는 거야. 매일 봤어. 현장별, 손익, 월별, 매출, 부채, 비율, 숫자가 경고 신호 보내. 여기 문제 있다고. 빨리 보면 빨리 고쳐. 그건 사고 나. 어떤 현장에 적자 나고 있더라고. 숫자 보고 알았어. 현장 소장 불러서 물어봤어. 원인 찾았어. 제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갔어. 발주 방식 바꿨어. 적자 막았어. 숫자 안 봤으면 몰랐을 거야. 숫자는 거짓말 안 해. 그러면 거짓말해. 잘 되고 있다고 해. 근데 숫자는 달라. 적자야. 재고 쌓여 있어. 현금 진실 말해줘. 구조가 세 번째야.
그 좋은 사람 있고 숫자 맞아도 구조 없으면 못 커. 한 명이 10가지 일을 하면 한계 있어. 구조 만들면 100명이 100가지 일해. 조직 구조, 의사 결정 구조, 업무 프로세스. 이제 회사 크면 못해. 모든 걸 다 볼 수 없어. 구조 만들어야 해. 권한 나눠주고 책임지게 하고 보고 체계 만들어서 필요한 것만 올라오게 하고. 현대건설이 커질 수 있었던 건 구조 때문이야. 사장이나 없어도 현장은 돌아갔어. 현장 소장한테 권한 줬어. 일정 금액까지는 결정해도 된다고. 보고만 해. 문제 있을 때만 올려. 그러니까 동시에 쉽게 현장 돌아가더라고. 이제 힘이야. 이 셋이 맞물려 돌아가야 해. 좋은 사람 뽑아. 숫자로 관리해. 구조로 움직여. 사람만 좋고 숫자 모르면 접잖아. 맨날 숫자만 보고 사람 안 키우면 성장 멈춰. 구조만 만들고 사람 없으면 빈 껍데기야. 셋이 조화를 이루어야 해. 사람을 통해 일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점검하고 구조를 통해 확장해. 네, 이게 사업이야. 젊은 사업가들 보면 한두 가지만 신경 써. 아이디어만 있어. 사람은 나중에 구하면 되고 숫자는 나중에 보면 되고 작을 때부터 습관 들여야 해. 그 온 사람 곁에 두는 습관, 매일 숫자 보는 습관, 일 처리하는 구조 만드는 습관. 이게 몸에 배면 회사 커져도 뭐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사업은 사람과 숫자와 이 셋을 마스터해라. 다른 건 부차적이야. 핵심은 이 셋이야. 시멘트 공장 운영하면서 본 거야.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가 필요해. 그런데 문제가 많았어. 시멘트 공장에 뭐로 운송비가 많이 들어. 소문하고 봤는데 시간 걸려. 공사 차질 생겨. 품질이 들쭉날쭉. 현장에서 불만 많아. 이게 다 비용이야. 시간 비용, 품질 비용, 관리 비용. 이걸 현장 가까이 지었어. 운송비 줄였어. 납기 빨라졌어. 품질 균일하게 관리했어. 현장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된 거야. 비용이 줄었어. 시간도 아꼈어. 골치도 덜었어. 그래서 우리 시멘트 찾았어. 조금 비싸도 샀어. 전체적으로는 더 싸니까 문제 해결 비용을 줄여준 거야. 자동차 할부 시스템 만들 때도 그랬어. 차 사고 싶은데 목돈 없어. 문제야. 전 대출 받자니 절차 복잡해. 서류 많고 심사 오래 걸려. 이것도 문제야. 시간 비용, 심리적 비용. 현대캐피탈 만들어서 간단하게 해서 계약하면서 바로 할부 신청, 승인 빨라. 복잡한 절차 없애고 시간 줄였어. 고객 입장에서 문제 해결된 거야. 차 사는 게 쉬워졌어. 부담 줄었어. 그래서 폰이 많이 팔렸어. 백화점 할 때도 똑같았어. 그 물건 사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문제야. 시간 들고 체력 들고 비교도 어려워. 한 곳에 다 모았어. 백화점에 의류식품 가져온다. 한 건물에 돌아다니는 문제 해결됐어. 시간 아꼈어. 비교도 쉬워졌어. 고객 입장에서 비용 줄어든 거야. 그래서 백화점 왔어. 조선소 운영도 그랬어. 선주들 문제가 뭔가 봤어. 배만 드는데 시간 오래 걸려. 그냥 그동안 시장 바뀔 수 있어. 위험해? 자금도 오래 묶여. 기회비용 커. 우리는 빨리 만들었어. 2년 안에 표준 설계로 공정 단축하고 동시 작업으로 속도 높이고 원조 입장에서 문제 해결된 거야. 시간 비용 줄었어. 자금 회전 빨라졌어. 리스크 낮아졌어. 조금 싼 가격에도 우리 선택했어. 전체 비용이 낮으니까. 건설 현장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야. 발주처 문제가 뭔가 공사 지연이야. 지연되면 비용 들어. 완공 늦으면 사업 계획 차질. 이게 큰 문제야. 우리는 공기 탄착했어.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끝냈어. 2교대, 3교대 돌리고 공정 최적화하고 발주처 입장에서 문제 해결된 거야. 일정 리스크 없어졌어. 사업 계획대로 진행됐어. 다음 공사도 우리한테 줬어. 신뢰 쌓였으니까. 성장하는 사업의 공통점이 이거야. 고객의 문제 해결 비용을 줄여줘. 시간 아껴주거나 돈 아껴주거나 수고 덜어주거나 하나라도 해결해주면 달려. 다 해결해주면 독점해. 반대로 성장 안 하는 사업은 뭔가 고객 문제를 그대로 놔도 아니면 더 만들어. 제품은 좋은데 AS가 복잡해. 문제 드러난 거야. 가격은 싼데 품질이 들쭉날쭉해. 관리 비용 늘어난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비싸. 항상 물어봐야 해. 고객이 이거 쓰면서 무슨 문제가 없나? 시간 문제인가 돈 문제인가 편의 문제인가? 그래서 전자제품 만들 때 봤던 거야. 제품은 좋은데 설명서가 두꺼워. 이해 안 돼. 고객 입장에서는 배우는 비용이 커. 번역에 문제야. 설명서 간단하게 만들어. 그림으로 표시하고 사용법 쉽게 만들어. 고객이 배우는 비용 줄었어. 편해졌어. 그 제품 더 팔렸어. 나 물류 시스템 만들 때도 그랬어. 자재 조달하는데 시간 걸려. 여러 업체 연락하고 견적받고 관리 비용이 커. 통합 시스템 만들었어. 한 곳에서 주문하면서 시간 아꼈어. 관리 편해졌어.
협력업체들도 좋아했어. 주문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야, 고객 문제 해결이 곧 가치야. 자격이 가치가 아니야. 문제 해결이 가치야. 비싸도 문제 확실히 해결해주면 샀어도 문제 그대로면 안 사. 전체 비용으로 계산하니까 제품 가격만 볼 게 아니야. 비용, 유지 비용, 관리 비용 다 봐야 해. 이걸 다 줄여주는 게 좋은 사업이야. 호텔 사업할 때 배운 거야. 수탁대만 문제가 아니야. 예약하기 편한가, 찾아가기 쉬운가, 체크인 빠른가. 이게 다 고객 비용이야. 예약 시스템 간편하게 만들고 위치 좋은 데 짓고 체크인 절차 단순하게 하고 고객 시간 아껴주고 수고 덜어줬어. 조금 비싸고 차렸어. 전체적으로 편하니까. 성장하는 사업은 문제 해결 비용을 줄여준다. 개념 문제 찾아라. 비용 요소 찾아라. 하나씩 줄여줘라. 그게 성장의 비결이야. 이런 번 모든 사업은 고객의 시간을 대신해주는 구조다. 나이 들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 업을 쪼개보면 결국 시간이야. 고객의 시간을 사는 거야. 배달 사업 봐. 고객이 직접 가는 시간 대신해줘. 30분 걸릴 걸 배달해줘. 30분 산 거야. 세탁소 봐. 집에서 빨래하는 시간 대신해줘. 2시간 걸릴 걸 맡겨. 2시간 산 거야. 자동차가 뭔가 걷는 시간 대신해 주는 거야. 이제 1시간 걸을 거 10분에 가 50분 산 거야. 조선소도 마찬가지야. 배 없으면 화물 어떻게 보내나. 여러 가야지. 시간 오래 걸려. 비용도 많이 들어. 배로 보내면 빨라. 많이 싫어. 효율적이야. 시간과 비용 아껴주는 거야. 또 도로 없으면 돌아가야 해. 시간 오래 걸려. 도로만 들면 직선으로 가. 시간 아껴져. 고속도로는 더 빨라. 그만한 시간 아껴줘. 백화점도 시간이야.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니는 시간 대신해줘. 한 건물에 다 있어. 시간 절약돼. 고객은 그 시간에 다른 거 해. 같이 있어. 시멘트 공장 가까이 지은 것도 시간이야. 멀리서 오면 운송 시간 길어. 이 시간도 생겨. 가까우면 빨라. 현장 일정 차질 없어. 시간 아껴주는 거야. 자동차 할부도 시간이야. 돈 모으는 시간 대신 해줘. 10년 모을 돈 지금 당장 쓸 수 있어. 10년 시간 앞당긴 거야. 호텔도 시간이야. 집 찾고 계약하고 이사하는 시간 대신 해줘. 당장 오늘 잘 곳 있어. 편해. 시간 아낀 거야.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야. 손으로 하는 시간 대신 해줘. 세탁기가 빨래 시간 줄여주고 청소기가 청소 시간 줄여주고 식기세척기가 설거지 시간 줄여줘. 시간 타는 거야. 사람들이 돈 내는 이유가 뭔가 편해서가 아니야. 시간 때문이야. 시간이 제일 비싸. 돈으로 못 사. 사업이 대신해주면 살 수 있어. 그래서 돈 내는 거야.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물건이 아껴주는 시간이 중요해. 차 사는 게 아니야. 이동 시간 사는 거야. 세탁기 사는 게 아니야. 빨래 시간 사는 거야. 본질은 시간이야. 밥 만들 때 물어봐야 해. 이게 고객 시간을 얼마나 아껴주나. 10분 아껴주나. 1시간 아껴주나. 많이 아껴줄수록 가치 높아. 많이 받을 수 있어. 프리미엄이 뭔가 시간도 아껴주는 거야. 일반석은 2시간 체크인, 비즈니스석은 그냥 아껴져. 비싸. 일반 배송은 3일, 특급 배송은 하루. 시간 아껴져. 비싸. 당연해. 시간이 돈이니까. 확장할 때도 이 기준이야. 더 많은 고객의 시간 아껴줄 수 있나? 더 많은 시간 아껴줄 수 있나? 합장이 안 되면 말아.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야. 이 기술이 시간 아껴주나? 생산 시간 줄여주나? 사용 시간 줄여주나? 그 개발할 가치 있어. 안 줄여주면 의미 없어. 직원 뽑을 때도 봐. 이 사람이 내 시간 아껴줄 수 있나? 내가 하던 일 대신해 줄 수 있나? 사람 뽑아. 월급 줄 가치 있어. 시간 기준으로 보면 명확해.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없는지,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시간이 답이야.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봐. 하루가 24시간이야. 부족해. 일하고 자고 먹고 하면 시간 없어. 이 시간 아껴주면 고마워. 돈 내 모든 사업은 고객의 시간을 대신 해주는 구조다. 시간 아껴주는 게 본질이야. 물건은 수단이야. 시간이 목적이야. 이거 이해하면 사업 보는 눈이 달라져. 지금이 기회라고. 수주 많이 들어온다고. 빨리 확장하라고. 그런데 멈췄어. 준비 안 됐거든. 그 다음 생산 늘렸어. 품질 유지돼서 고객 만족도 떨어지지 않았어. 준비했으니까 백화점 지점 낼 때 실수했던 경험 있어. 본점 잘 됐어. 바로 지점 냈어. 급했어. 기회 놓칠까봐. 그런데 준비 안 됐더라고. 상품 공급 시스템 미흡했어. 직원 교육 부족했어. 그냥 매뉴얼 없었어. 지점 열었는데 문제 터졌어. 재고 관리 엉망이었어. 고객 응대 수준 떨어졌어. 본점 명성에 먹칠했어. 결국 6개월 고생했어. 이 시스템 다시 만들고 사람 재교육하고 처음부터 준비하고 열었으면 안 그랬을 거야. 타이밍만 보고 뛰어들었던 실수야. 건설 회사 해외 진출할 때도 배웠어. 동남아 시장 기회 왔어. 현지 법규 하나 몰라. 공급 필요해. 현지 협력업체
확보됐나? 안 됐어. 이래. 현직 관리 인력 있나? 없어. 파견 준비 필요해. 1년 준비했어. 법무법인 계약하고 공부했어. 협력업체 미리 만나서 관계 맺었어. 직원들 전지 언어 교육하고 파견 준비시켰어. 준비되고 나갔어. 경쟁사들은 빨리 나갔다가 고생했어. 현역은 중대했으니까 안정적이었어. 합장에는 보이지 않는 준비가 많아. 사람, 시스템, 자금, 기술, 네트워크 하나라도 빠지면 흔들려. 타이밍 좋아. 준비되면 따라잡아. 젊은 사업가들이 조급해. 경쟁자 확장한대. 우리도 해야 한대. 시장 커진대. 빨리 들어가야 한대. 기다려. 준비부터 해. 경쟁자 빨리 확장했다가 망하는 거 많이 봤어. 시스템 없이 커지면 통제 안 돼. 한 곳에서 문제 생기면 전체로 번져. 천천히 준비하고 확장한 곳은 오래가 단단하게 커지니까 확장 준비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해. 인력 충분한가? 그 자금 여유 있나? 시스템 갖춰졌나? 시장 조사했나? 리스크 파악했나? 하나씩 체크해. 준비 없는 확장은 도박이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욕심은 무너뜨리고 전략은 세워. 사업 합장은 타이밍보다 준비도가 중요하다. 기회 보이면 먼저 물어봐. 우리 준비됐나? 준비 안 됐으면 기다려. 준비해. 준비됐으면 가. 확신 가지고. 그게 성공하는 확장이야. 이런데 본 실패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첫 도로 공사할 때 실수 많았어. 그냥 탈렸어. 공정 꼬였어. 자재 부족했어. 예정 밀렸어. 밤새 고민했어. 어떻게 만회할까? 그때 깨달았어. 이 실수들이 나중에 자산이 되겠다고. 랩만큼 배우니까 청량 실수로 배웠어. 다음부터는 삼중 체크했어. 공정 꼬인 거로 배웠어. 공정표 만드는 법 익혔어. 자재 부족한 거로 배웠어. 유분 확보하는 법 알았어. 다음 공사는 그런 실수 안 했어. 그 다음 공사는 더 매끄러웠어. 처음 실수가 나중 성공 만든 거야. 그래서 처음 배 만들 때도 그랬어. 용접 불량 나서 설계 오류 있었어. 낫지 못 지켰어. 손해 컸어. 평판도 나빴어. 그런데 포기 안 했어. 왜? 용접 불량 났나 분석했어. 이제 온도 관리 문제에서 온도 측정 시스템 만들었어. 불량률 낮아졌어. 설계 오류는 왜 생겼나 봤어. 검토 단계 부족했어. 험토 프로세스 만들었어. 제품들을 놔서 납기 못 지킨 이유 찾았어. 자재 조달 지연이었어. 조달 시스템 개선했어. 납기 지켜졌어. 실패해서 배운 거야. 그 배움이 자산이 됐어. 9년 뒤에는 정댐 사고다. 품질 좋아졌어. 실패했던 경험 덕분이야. 엔진 문제 생기고 변속기 고장 나고 돈 많이 들었어. 시간도 걸렸어. 팀원들 낫담했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했어. 패할 때마다 원인 찾았어. 데이터 쌓였어. 엔진 어떤 조건에서 문제 생기나 알았어. 변속기 어느 부품이 약한가 파악했어. 실패 데이터가 개선 지도됐어. 결국 완성했어. 실패 없었으면 완성 못했어. 실패가 완성 만든 거야. 해외 입찰 떨어진 적 있어. 준비 많이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왜 떨어졌나 물어봤어. 기술 문서 부족하다고. 적은 괜찮은데 신뢰가 없다고 배웠어. 기술 문서 만드는 법 공부했어. 실적 자료 체계화했어. 신뢰 쌓는 법 연구했어. 레퍼런스 만들었어. 입찰 준비했어. 됐어. 떨어진 경험이 붙은 결과 만든 거야. 직원 잘못 뽑아서 고생한 적 있어. 조직이 안 맞았어. 생기고 분위기 나빠지고 절고폰했어. 실수였어. 채용할 때 뭘 놓쳤나 봤어. 기술만 봤더라고. 성향은 안 봤어. 배웠어. 이제 그 다음부터 면접 방식 바꿨어. 기술도 보지만 조직 적합성도 봤어. 상 기간도 뒀어. 채용 성공률 올라갔어. 그 실수 덕분이야. 특별히 대하는 자세가 중요해. 실패하고 숨지면 비용이야. 다시 반복해. 실패하고 분석하면 자산이야. 성장해. 우리는 실패 보고서 만들었어. 현장에서 실패하면 보고해. 숨기지 마. 왜 실패했나 분석해. 같이 공유해. 다른 현장에서 같은 실수 안 해. 실패가 조직 전체의 자산이 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실패 두려워해. 한번 실패하면 끝인 줄 알아. 아니야. 우리 부자 계속해서 2년 버텼어. 75년부터 주문 밀려들었어. 중동 산유국들이 유조선 주문했어. 경쟁사들은 준비 안 됐어. 인력도 없고 설비도 줄였으니까 우리는 준비됐어. 주문 다 받았어. 그 인연이 도약의 시기였어.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야. IMF 때도 그랬어. 97년 기업들 줄줄이 쓰러졌어. 건설사들도 많이 망했어. 우리도 힘들었어. 자금 점세 심했어. 그런데 이때 뭘 했나? 구조조정했어. 비효율을 제거했어. 필요 없는 부서 정리하고 겹치는 업무 통합하고
평소에는 못해. 반발 크니까 위기 때 했어. 이해해서 1년 만에 체질 바뀌었어. 경쟁사들은 위기만 보고 움츠렸어. 우리는 위기를 개혁 기회로 봤어. IMF 끝나고 보니 우리가 더 강해져 있었어. 하나는 회사 중에 경쟁력 제일 높았어. 위기가 성장 만든 거야. 시멘트 공장 할 때 경기 침체 왔어. 건설 전기 나빠지니까 시멘트 수요 줄었어. 공장 가동률 떨어졌어. 손실 났어. 그때 뭘 했나? 그냥 구조 뜯어봤어. 어디서 비용 새는가? 전기료 많이 들어. 노후 설비 때문이야. 설비 교체했어. 경기 나쁠 때 투자한 거야. 경쟁사들은 투자 안 했어. 돈 아껴야 한다고. 우리는 투자했어. 나중 준비한 거야. 전기 회복되니까 원가 경쟁력 생겼어. 전기료 절반 됐거든. 설비 덕분에 수익률 높아졌어. 시장 점유율 올라갔어. 위기 때 준비가 성장 만든 거야. 자동차 업계 불황 왔을 때도 비슷했어. 판매 줄었어. 재고 쌓였어. 직원들 불안해했어. 구조조정 하나 말이 나왔어. 하지 않았어. 대신했어. 신차 개발. 불황은 개발 적기야. 시장 조용하니까 개발에 집중할 수 있어. 연 개발했어. 새 모델 나왔어. 경기 회복되면서 출시했어. 경쟁사들은 신차 없었어. 그 불황 때 개발 안 했으니까 우리 신차 독주했어. 불황을 준비 기간으로 쓴 거야. 위기는 약한 회사 걸러내. 버티는 힘 없으면 못 견뎌. 살아남은 회사는 강해져. 경쟁자 줄었으니까 못 커지니까. 그래서 위기가 기회야. 약한 곳 빠져나가고 강한 곳만 남아. 위기 때 준비하면 독주할 수 있어. 위기 대처 방법이 있어. 첫째, 패닉하지 마. 냉정하게 봐.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버틸 건가? 둘째, 비효율 제거해. 평소에 못 건드린 거 정리해. 이때 아니면 못해. 이제 핵심에 집중해. 다 할 순 없어. 제일 중요한 것만 해. 자원 모아. 넷째, 준비해. 위기 끝나면 기회와 그때 작을 준비해. 우리는 위기 때마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위기 때마다 한 단계 올라갔어. 남들은 위기 때 움츠려. 비용 줄이고 사람 데리고 투자 멈추고 생존만 생각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나 충분하지 않아. 생존하면서 준비해야 해. 다음을 봐야 해. 그녀는 영원하지 않아. 지나갔을 때 뭘 할 건가. 그걸 위기 때 준비하는 거야. 호텔업 때 어려울 때 땅 샀어. 다들 안 살 때 싸니까 준비한 거야. 경기 좋아지면 호텔 지을. 경기 회복되니까 땅값 올랐어. 호텔 지었어. 위기 때 투자가 큰 수익 만든 거야.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 끝으로 보면 포기해. 기회로 보면 준비해보는 눈이 결과 만들어. 위기는 평등해. 모두한테 와. 그런데 결과는 다르지. 어떤 회사는 망하고 어떤 회사는 커져. 대응이 달랐으니까 좋은 사업은 위기 때 더 크게 성장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알아. 무너지지 않고 버티면서 준비해. 그게 진짜 강한 사업이야. 위기 두려워하지 마. 위기는 성장의 문이야. 열고 들어갈 용기만 있으면 돼. 이런 네번 투자도 장사도 결국 십리다 강원도 땅 살 때였어. 모두가 말렸어. 거긴 아무것도 없다고. 산과 바다뿐이라고. 돈 버릴 거라고. 땅값도 헐값이었어. 평당 몇백 원 샀어. 그거 왜 샀을까? 사람들 심리가 보였거든. 지금은 안 가. 멀고 불편하니까. 근데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녀가 필요해져. 쉬고 싶어져. 산과 바다 찾을 거야. 10년, 20년 뒤를 본 거야. 사람들 심리 변화를. 20년 뒤에 그 땅에 리조트 지었어. 땅값은 몇백 배 올랐어. 리조트는 성황이었어. 칭리 익은 게 맞았어. 조선소 만들 때도 그랬어. 배 한 척도 만들어 봤어. 기술도 없었어. 은행에서 안 빌려줬어. 그런데 선조들 심리를 봤어. 유럽 조선소는 비싸. 일본은 대기 시간 길어. 빠르고 싸게 만들어주는 거 원해. 지금은 우리 믿음 없어. 근데 한 번만 보여주면 돼. 제대로 만들어주면 믿을 거야. 첫 배 만들었어. 온 힘 다해서 품질 좋았어. 납기 지켰어. 선주가 만족해서 소문났어. 다음 중은 들어왔어. 선주 심리 읽은 게 맞았어. 부동산 투자할 때 봤어. 다들 강남 땅 비싸다고 했어. 오를 리 없다고. 이미 충분히 올랐다고. 그런데 샀어. 왜? 사람들은 좋은 곳 가고 싶어. 학교 좋고 교통 편하고 환경 좋은 곳. 강남이 그랬어. 비싸도 갈 거야. 자, 능력되면 경제 성장하면 능력되는 사람 늘어나. 수요 늘어날 거야. 심리 읽은 거야. 10년 뒤 몇 배 올라서 심리가 맞았어. 주식도 심리야. 그래서 좋아도 사람들이 안 사면 안 올라. 별로해도 사람들이 사면 올라. 숫자만 보면 안 돼. 심리 봐야 해.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나. 미래에 뭘 원할 건가. 그게 가격 만들어. 장사도 심리야. 물건 좋다고 팔리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사고 싶어야 팔려. 왜 사고 싶을까? 필요
해서 고 싶어서 남들 가지니까 심리야. 본입할 때 광고 어떻게 했나? 성능만 말하지 않았어. 내 차 갖는다는 자부심 말했어. 날 우리도 차 가질 수 있다는 희망 말했어. 심리에 호소한 거야. 다 잊었어. 성능만 말했으면 안 팔렸어. 외국 차보다 떨어졌으니까 심리를 건드렸으니까 팔린 거야. 백화점도 심리야. 물건만 파는 곳 아니야. 쇼핑하는 즐거움 파는 곳이야. 사람들은 필요한 것만 사지 않아. 기분 좋아지려고 사. 백화점을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서 밝고 깨끗하고 편하게 직원들 친절하게 교육했어. 분위기 만든 거야. 사람들 왔어. 안 사고를 떠나서 오니까 샀어. 심리 만족시킨 거야. 투자 타이밍도 심리야. 지금 사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숫자로만 못 정해. 시장 심리 봐야 해.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사야 해. 사니까 사람들이 욕심낼 때 팔아야 해. 비싸니까 반대로 가는 거야. 심리를 다들 사려고 할 때 샀어. 비싸. 다들 팔려고 할 때 팔았어. 조언해봤어. 심리모를 읽었어. 경험하고 배웠어. 반대로 가는 법. 오일 쇼크 때 다들 두려워했어. 투자 멈췄어. 공장 닫았어. 그때 투자했어. 조선소 키웠어. 싸게 설비들였어. 인력 확보했어. 두려움이 기회 만든 거야. 심리 읽은 거야. 직원 관리도 심리야. 돈만 주면 일 잘하는 게 아니야. 인정받고 싶어. 성장하고 싶어. 심리 채워줘야 해. 성과 인정해줬어. 칭찬했어. 몇 기회 줬어. 성장하게 했어. 직원들 열심히 일했어. 급여도 중요하지만 심리가 더 중요했어. 고객도 심리야. 뭘 사는 게 아니야. 만족을 사는 거야. 물건은 수단이야. 만족의 목적이야. 고객 심리 만족시켜야. 제품 좋은 것도 중요해. 그런데 대접받는 느낌 주는 게 더 중요해. 귀하게 대접받았다고 느끼면 다시 와. 심리 만족했으니까. 사업의 모든 결정이 결국 심리야. 숫자는 창고야. 한정은 심리 읽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뭘 원하나, 지금 뭘 두려워하나, 미래에 뭘 갖고 싶어 할까. 이게 보이면 투자 타이밍 보여, 장사 방향 보여. 투자도 장사도 결국 심리다. 숫자만 보지만 사람 마음 봐. 이게 진짜 탑이야. 젊었을 때 조급해서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 뒤에 보이면 바로 뛰어들었어. 실수 많이 했어. 어느 해 부동산 기회 왔어. 변두리 당했어. 제발 소문 들렸어. 조사도 안 하고 샀어. 급했어. 남들 사기 전에 1년 지났어. 개발 없었어. 소문만 있었어. 돈 묻겠어. 다른 데 쓸 수도 없었어. 3년 버티다가 헐값에 팔았어. 손해봤어. 상급했던 투자였어. 준비 안 했어. 조사 안 했어. 확인 안 했어. 그냥 뛰어들었어. 대가 치렀어. 배웠어. 그 다음부터 달라졌어. 투자 기회와도 멈췄어. 했어. 개발 대회 실제로 있나. 관청 가서 확인했어. 예산 확보됐나. 의회 자료 찾아봤어. 시행 시기 언제인가. 담당자 만나서 물어봤어. 확인하고 투자했어. 3년 뒤 개발 시작됐어. 몰랐어. 준비된 투자했어. 성공했어. 조선소 확장할 때도 그랬어. 수주 많이 들어왔어. 더 필요했어. 바로 지울 수도 있었어. 멈췄어. 개선했어. 건설비 얼마, 완공 기간 얼마, 그동안 현재 수주로 버틸 수 있나, 신규 수주 확실한가, 자금 조달 가능한가 다 따져봤어. 하지 않았어. 추정이었어. 자금도 빠듯했어. 이전 기다렸어. 그 사이 수주도 받았어. 시에 확실해졌어. 자금도 확보했어. 그때 지었어. 준비됐으니까. 공사 중에 문제 없었어. 자금 부족 없었어. 완공하니 바로 가동됐어. 대기 중인 수주 있었으니까. 준비된 투자였어. 자동차 부품 공장 지을 때 실수 경험 있어. 수요 늘어날 거라고 예측했어. 예측만으로 투자했어. 공장 지었어. 그냥 막상 완공하니 수요 예상보다 적었어. 가동률 떨어졌어. 적자였어. 2년 고생했어. 성급한 투자였어. 확정된 주문 없이 예측만으로 간 거야. 그녀부터는 확정 주문 확보하고 투자했어. 전자부품 공장 지을 때 대기업이랑 장기 계약 먼저 맺었어. 물량 확정하고 그 다음 공장 지었어. 완공하자마자 불가동됐어. 준비된 투자였어. 성급한 투자의 특징이 있어. 첫째, 조사 부족해. 소문만 듣고 확인 안 해. 둘째, 계획 없어. 어떻게 회수할 건지 뭐해. 셋째, 자금 빠듯해. 여유 없이 딱 맞춰서 담대 생기면 못 버텨. 넷째, 조급해.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만 해.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한데 준비된 투자는 달라. 첫째, 철저해. 시장조사, 기술조사, 재무조사 다 해. 둘째, 계획 명확해. 언제 얼마 벌어서 언제 회수할지 알아. 이제 자금 여유 있어. 예상보다 30% 준비해. 문제 생겨도 버텨. 넷째, 인내 있어. 타이밍 기다릴 줄 알아. 두르지 않아. 그러면
사업가들이 조급해 기회 놓칠까봐 남보다 뒤처질까봐 서둘러서 투자해 대부분 후회해 천천히 가도 돼 제대로 준비하고 가는 게 결국 빠른 길이야. 성급하게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는데 시간 걸려. 준비하고 가면 안 넘어져. 쭉 가투자 전에 체크리스트 만들어. 시장 조사했나, 계획 썼나, 리스크 파악했나, 대응 방안 있나, 자금 여유 있나 다 체크되면 가나다도 안 되면 준비해.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해. 투자는 급하게 할수록 실패 확률 높아. 신중할수록 성공 확률 높아. 호텔 투자할 때도 그랬어. 이제 관광산업 커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 바로 앉았어. 입지조사 3년 했어. 어디가 관광객이 많을까, 접근성 좋을까, 현장 호텔은 어딘가, 차별화 어떻게 할까 다 조사했어. 최적 입지 찾았어. 자금 계획 세웠어. 회수 기간 계산했어. 준비 끝났어. 그때 지었어. 개장하자마자 잘 됐어. 준비된 투자였어. 투자는 도박이 아니야. 게임도 아니야. 좀비 앱 게임이야. 준비 잘하면 성공 확률 90, 준비 안 하면 실패 확률 90. 간단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야.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위험이야. 같은 기회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야. 성급한 투자는 후회로 끝나고 준비된 투자는 성장으로 끝난다. 급해하지 마. 철저히 준비에 확신 생기면 하감이 그게 성공하는 투자야. 이번 투자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확신이다. 전도사업 들어갈 때였어. 변해서 빨리 들어가라고 했어. 시장 커지고 있다고 선점해야 한다고. 그런데 망설였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기술 있나? 인력 있나? 확신이 없었어. 1년도 준비했어. 기술 제휴 알아봤어. 해외 회사 만났어. 인력 영입했어. 전문가들 데려왔어. 시장 깊이 공부했어.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1년 뒤 확신 생겼어. 할 수 있겠다. 이기겠다. 그때 들어갔어. 경쟁사들보다 1년 늦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겼어. 방향 명확했고 실행 빨랐고 품질 좋았어. 먼저 들어간 회사들은 헤맸어. 확신 없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시간 낭비했어. 늦게 들어갔는데 앞질렀어. 확신의 힘이야. 석유화학 사업 검토할 때도 그랬어. 거대한 투자 필요했어. 수천억 빨리 결정하라는 압박이 있었어. 정부에서도 서두르라고 했어. 멈췄어. 수천억 투자인데 확신 없이 못해. 전문가 모았어. 용역 쳤어. 시장 전망받았어. 기술 타당성 검토했어. 수익성 계산했어. 리스크 분석했어. 6개월 걸렸어. 결과 나왔어. 할만했어. 확신 생겼어. 투자 결정했어. 늦었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어. 괜찮았어. 확신 있으니까 실행이 빨랐어. 실수 적었어. 방향 안 바꿨어. 예정대로 완공했어. 수익 났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야. 자동차 디자인 선택할 때 기억나. 여러 디자인 나왔어. 빨리 하나 골라야 했어. 개발 일정 촉박했으니까 고르지 않았어. 확신 안 썼어.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았어. 디자인한테 다시 부탁했어. 탈 더 걸렸어. 새 디자인 나왔어. 이거다 싶었어. 확신 생겼어. 그걸로 갔어. 출시 늦어졌어. 속다. 그런데 반응 좋았어. 디자인 칭찬받았어. 빨리 나갔으면 어땠을까? 디자인 욕먹고 판매 저조했을 거야. 확신 없이 간 결과 확신 생길 때까지 기다린 게 맞았어.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확신이 중요해. 확신 없이 빨리 가면 실수해. 실수하면 멈춰. 고쳐 다시 가. 시간 더 걸려. 확신 있고 가면 직진해. 실수 저거 안 멈춰. 빨라. 결국 빨라. 확신 만드는 법이 있어. 첫째, 정보 모아. 시장 정보, 기술 정보, 경쟁 정보 많이 할수록 확신 생겨. 둘째, 전문가 만나. 혼자 판단하지 마.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 여러 의견 들어. 확신 커져. 셋째, 테스트 작게 해봐. 되나 안 되나? 테스트 성공하면 확신 생겨. 넷째, 계산해. 숫자로 따져봐. 손익계산, 회수기간 계산 맞으면 확신 생겨. 다섯째, 시간 가져. 급하게 결정하지 마. 생각할 시간 줘. 자신한테 시간 지나면 명확해져. 조선소 신규 선종 개발할 때도 그랬어. R&D선 만들까 말까 기술 어려웠어. 투자 컸어. 빨리 결정 못했어. 년 연구에서 저녁에 이렇게 만들어. 해외 기술 배워. 작은 모형 만들어. 테스트 시장 수요 조사해. 확신 생겼어. 할 수 있어. 할려. 그때 투자했어. 2년 늦었어. 경쟁사보다. 그런데 우리 LNG 선이 더 좋았어. 주문 많이 받았어. 확신의 결과야. 부동산 매입도 마찬가지야. 좋은 땅 나왔어. 빨리 사례 확인했어. 개발 가능한가? 용도 맞나? 인프라 들어오나? 다 확인 안 됐어. 안 샀어. 6개월 뒤에 다른 땅 나왔어. 확인했어. 다 됐어. 확신 생겼어. 첫 땅은 개발 안 됐어. 샀으면 손해봤을 거야. 두 번째 땅은 개발됐어. 수익 났어.
확신의 차이야. 이 확신은 용기를 만들어. 확신 있으면 과감해져. 큰 투자도 부적지 않아. 확신 없으면 겁나 작은 투자도 망설여져. 확신이 행동 만드는 거야. 투자 기회는 항상 와. 놓쳐도 다음 기회 와. 급할 거 없어. 확신 생길 때까지 기다려. 확신 생기면 과감히 가. 그게 성공하는 투자야. 투자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확신이다. 천천히 가도 돼. 확실하게 가라. 그게 이기는 길이야. 투자로 큰 돈 번 사람 많이 봤어. 그런데 다시 잃는 사람도 많이 봤어. 왜 그럴까? 버는 습관은 있는데 지키는 습관이 없어서야.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 버는 게 아니야. 잃지 않는 거야. 잃지 않으면 계속 기회와, 잃으면 기회와도 못 잡아. 젊었을 때 배운 거야. 그런 거 샀어. 수익 났어. 기분 좋았어. 더 사고 싶었어. 큰 거 샀어. 욕심냈어. 안 올랐어. 묶였어. 이건 투자 수익이 큰 투자 손실로 날아갔어. 배웠어. 욕심이 독이라는 걸. 그때부터 원칙 만들었어. 첫째,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한다. 필요한 돈으로 투자하면 안 돼. 급하게 빼야 할 수도 있어. 손해보고 팔게 돼. 자금은 기다릴 수 있어. 잃어도 생활 지장 없어. 마음 편해. 판단 흐리지 않아. 둘째, 이해하는 것만 투자한다. 모르는 건 투자 아니야. 더하기야. 부동산 투자할 때 개발 계획 다 알아봤어. 조선 투자할 때 시장 수요 다 조사했어. 이해했으니까 투자했어. 이해 못하는 건 안 했어. 아무리 수익 좋다고 해도 셋째, 분산한다. 한 곳에 다 넣지 마. 부동산도 하고 사업도 하고 금융도 해. 한 곳 안 되면 다른 곳 있어. 뭐 전부 이럴 일 없어. 넷째, 손절 기준 정한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판다. 이리 정해놔. 정하지 않으면 계속 기다려. 더 떨어져. 큰 손실 봐. 기준 있으면 작은 손실했거나 기회 답을 자금 남아. 다섯째, 욕심 부리지 않는다. 목표 수익 정해놔. 거기 도달하면 팔아. 더 오를 것 같아도 팔아. 욕심 내다가 놓치는 거 많이 봤어. 적당히 벌고 나와. 안전해. 이 원칙 지키니까 큰 손실 없었어. 작은 손실은 있었어. 그런데 큰 손실은 없었어. 지켰으니까. 조선소 확장 투자할 때도 그랬어. 전체 자금의 60% 투자했어. %는 남겼어. 왜?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공사 지연될 수도 있고 추가 비용 들 수도 있고 여유 있으니까 대응 가능했어. 실제로 문제 생겼어. 자재비 올랐어. 이 자금으로 해결했어. 전부 투자했으면 빚내야 했을 거야. 이제 부담 컸을 거야. 여유가 안전 만든 거야. 부동산 투자도 분산했어. 만 안 사서 지방도 샀어. 주거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고 한쪽 안 되면 다른 쪽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익 났어. 분산이 리스크 줄인 거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봤어. 오르면 더 사고 더 사고 빚내서 사고 오를 땐 좋아지면 끝이야. 빚 갚아야 해. 손해보고 팔아야 해. 회복 기회 없어. 여유 자금으로만 하는 사람은 달라. 떨어져도 기다려. 영화 나버릴 때까지. 결국 그 수익 내 차이가 습관이야. 손실 피하는 습관과 욕심 버리는 습관, 여유 갖는 습관, 이게 지키는 습관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수익률만 봐. 30% 수익 50, 수익 위험은 안 봐. 손실 가능성은 생각 안 해.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먼저야. 안전하게 20%가 위험하게 %보다 나아. %는 확실해. 계속 복리로 쌓여. 50%는 불확실해. 한번 잘못되면 사문도 날려. 투자는 한 방이 아니야. 꾸준함이야. 작게 꾸준히 버는 게 크게 한 번 버는 것보다 나아. 동리의 힘이야. 매년 20% 10년이면 6배야. 한 번 %는 2배야. 꾸준함이 이가 꾸준하려면 잃지 않아야 해. 한 번 크게 잃으면 회복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 50 잃으면 100% 올라야 본전이야. 안 잃는 게 제일 중요해. 호텔 투자할 때도 안전마진도 써. 예상 수익에서 30 빼고 계산했어. 그래도 남으면 투자했어. 실제로는 예상보다 잘 됐어. 안전 마진 있으니까 마음 편해서. 투자 습관은 연습이야. 작은 돈으로 연습해. 원칙 지키는 연습. 손절하는 연습. 욕심 버리는 연습. 작은 돈으로 익혀 큰 돈으로 실전해. 습관 안 되면 큰 돈 다룰 때 실수해. 습관 되면 큰 돈도 안전하게 다뤄. 잃지 않는 투자 습관이 먼저다. 돈 버는 건 나중이야. 안 잃으면 시간이 돈 벌어줘. 복리가 돈 벌어줘. 안전하게 가라. 천천히 가도 괜찮아. 잃지 않는 게 이기는 거야. 공부한 사람에게만 보인다. 강원도 땅 투자
투자 기회 왔을 때야 같이 간 사람이 있었어. 똑같은 땅 봤어. 똑같은 설명 들었어. 나는 샀어. 그 사람은 안 샀어. 왜 달랐을까? 나는 준비돼 있었어. 관광산업 공부했거든. 여가 트렌드 알았거든. 경제 성장하면 사람들이 쉬러 간다는 걸 알았어. 산과 바다 찾는다는 걸 알았어. 지금은 안 가도 10년 뒤엔 간다는 걸 알았어. 그 사람은 몰랐어.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봤어. 기회가 안 보였어. 그걸 봐도 보이는 게 달랐어. 공부의 차이야. 조선산업 들어갈 때도 그랬어. 다들 불가능하다고 해서 배 한 척도 안 만들어 본 나라가 어떻게 하냐고. 나는 가능하다고 봤어. 왜? 세계조선 산업 공부했거든. 유럽은 인건비 비싸. 경쟁력 떨어져. 일본은 포화 상태야. 새 경쟁자 필요해. 대량 생산 체제 만들면 원가 낮출 수 있어. 표준화하면 기술 격차 극복 가능해. 공부했으니까 보였어. 기회가 안 했으면 못 봤을 거야. 전자산업도 마찬가지야. 반도체 기회 왔을 때 어려워 보였어. 투자 엄청나고 기술 어렵고. 그런데 공부해서 시장 규모 봤어. 성장률 봤어. 앞으로 모든 제품에 반도체 들어간다는 거 알았어. 지금 어려워도 미래는 확실하다는 거 알았어. 힘들었어. 10년 걸렸어. 그런데 됐어. 공부했으니까 기다릴 수 있었어. 확신이 있었으니까. 부동산도 공부야. 어느 지역 오를까? 공부하면 보여. 인구 이동 데이터 봐. 어디로 가나? 교통 개발 계획 봐. 어디 편해지나? 학군 데이터 봐. 어디가 좋아지나? 이걸 공부하면 강남이 오를 거, 분당이 개발될 거라는 거, 판교가 뜰 거라는 거 다 공부하면 보여. 안 하면 안 보여. 남 따라 사게 돼. 팔 때 같이 팔게 돼. 돈 못 벌어. 공부는 여러 가지야. 책도 읽어야 하고 현장도 가봐야 하고 전문가도 만나야 하고 데이터도 봐야 하고 시간 들여야 해. 귀찮아. 그런데 해야 해. 안 하면 기회 못 봐. 조선소 만들기 전에 일본 가서 조선소 여러 군데 넘게 봐서 어떻게 만드나 어떻게 운영하나 다 봤어. 배웠어. 책으로만 공부 안 했어. 현장 가서 눈으로 봤어. 그게 진짜 공부야. 자동차 만들기 전에도 그랬어. 해외 자동차 공장 찾아갔어. 생산 라인 봤어. 배웠어. 설계 방식 물어봤어. 다 공부했어. 그래서 할 수 있었어. 젊은 사람들이 공부 안 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고, 점만 있으면 된다고 들렸어. 아이디어는 공부에서 나와. 많이 알아야 새로운 걸 생각해. 열정은 방향이 있어야 해. 공부해야 방향 보여. 야는 평등하게 오는 게 아니야. 준비된 사람한테만 와. 공부한 사람한테만 보여. 같은 시장 봐도 공부한 사람은 기회 보고 아는 사람은 위험만 봐. 이는 지식이야. 시장 변화도 공부해야 보여. 소비 트렌드 바뀌는 거, 기술 발전하는 거, 정책 바뀌는 거 공부하면 미리 알아. 대응할 수 있어. 기회 잡을 수 있어. 안 하면 뒤늦게 알아. 기회 놓쳐. 백화점 할 때 유통 트렌드 공부했어. 영화 간다는 거 알았어. 원스톱 쇼핑 온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크게 만들었어. 다양하게 구성했어. 맞았어. 잘 됐어. 공부했으니까. 호텔도 관광 트렌드 공부했어. 부족단이 늘어난다는 거, 편의시설 중요해진다는 거. 그래서 객실 크게 만들고 부대시설 늘렸어. 맞았어. 공부의 결과야. 공부하는 습관 들여야 해. 나 내일 조금씩 신문 봐. 경제 섹션 책 읽어. 산업 관련 사람 만나. 전문가, 현장가. 직접 봐. 이게 쌓여. 이면 눈이 열려 기회 보이기 시작해. 공부 안 하고 운으로 버는 사람이 있어. 한두 번은 될 수 있어. 계속은 안 돼. 공부한 사람은 꾸준히 벌어. 우연이 아니라 비연이니까. 기회는 공부한 사람에게만 보인다. 이만이 배워라. 시장 공부해. 기술 공부해. 트렌드 공부해. 그럼 기회 보여. 남들 못 보는 게 보여. 그게 돈이야. IMF 때 일이야. 주변에 공장 매물 쏟아졌어. 다들 금매로 내놨어. 헐값이었어.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모였어. 분위기가 어땠냐면 다들 겁먹었어. 더 떨어질 거라고, 위험하다고. 지금 사면 같이 망한다고. 감정이 지배했어. 두려움이. 나도 두려웠어. 그런데 멈췄어. 감정 빼고 봤어. 자로 봤어. 이 공장 원래 가격 100억, 지금 50억. 설비 상태 봤어. 멀쩡했어. 시장 수요 봤어. 지금은 없어. 그런데 경제 회복하면 올 거야. 계산했어. 50억 주고 사서 5년 버티면 어떻게 될까? 회복되면 100억으로 돌아가. 수익이 안 회복돼도 설비 가치는 있어. 30억은 건져. 최악의 경우 6억 손실, 최산의 경우 5억 수익. 난 맞았어. 감정 빼고 보니까 기회였어. 갔어.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투자하냐고 감정으로 말하는 거였어. 3년 뒤 경제 회복됐어. 그냥 가치에 올랐어. 팔지 않았어. 운영했어. 10년 뒤에
150억 됐어. 감정 빼고 판단한 결과야. 반대 경험도 있어. 과열됐을 때 다들 사고 있었어. 더 오른다고 친구와 같이 사자고 했어. 분위기에 휩쓸렸어. F4에 나만 빠지면 안 될 것 같았어. 자첩 최고점이었어. 1년 뒤 떨어졌어. 5년 버텼어. 본전에 팔았어. 감정으로 투자한 거였어. 욕심이었어. 두려움이었어. 숫자로 안 봤어. 가치로서 투자할 때 감정이 들어가면 실수해. 두려워서 안 사야 할 때 안 사고, 욕심나서 사야 할 때 사고, 항상 두려울 때 사야 해. 싸니까 욕심날 때 팔아야 해. 비싸니까 감정으로는 못해. 이성으로 해야 해. 순서 증설 결정할 때도 그랬어. 수조 많이 들어왔어. 직원들 신났어. 짐이 기회라고 분위기 좋았어. 멈췄어. 냉정하게 봤어. 수주가 많은 게 정상인가 과열인가 숫자 봤어. 전년 대비 증가. 정상이야 과열이야. 곧 조정 올 거야. 지금 증설하면 조정 때 가동률 떨어져 안 했어. 직원들 실망했어. 2년 뒤 수주 줄었어. 증설 안 해서 다행이었어. 감정 빼고 봤으니까. 감정 빼는 법이 있어. 첫째, 숫자 봐. 느낌 말고 데이터, 매출 얼마, 이 얼마, 성장률 얼마. 숫자는 거짓말 안 해. 둘째, 최악 가정에 이게 틀리면 어떻게 되나. 견딜 수 있나 없나. 견디면 해. 못 견디면 하지 마. 셋째, 시간 가져. 급하게 결정하지 마. 하루 자고 다시 봐. 일주일 뒤 다시 봐. 가라앉아. 이성 돌아와. 넷째, 제3자 의견 들어. 혼자 판단하지 마. 감정 안 섞인 사람한테 물어봐. 객관적으로 봐줘. 원칙 세워놔. 투자 기준 미리 정해. 기준 맞으면 해. 안 맞으면 하지 마. 탐정 개입 여지 없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봐. 더 사고 싶어져. 욕심 떨어지면 못 팔아. 손해 인정 못해. 자존심 감정이야. 망하는 길이야. 원칙 세워놔야 해. 손절한다. 감정 없이 실행해. 그래야 살아남아.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사람들 많이 살 때 같이 사고 싶어져. 그냥 불안 사람들 팔 때 같이 팔고 싶어져. 공포 군중 심리야. 틀려. 대부분 군중과 반대로 가야 해. 외로워 불안해. 그런데 맞아. 대부분 감정벌에 혼자 갈 용기 있어야 해. 전자사업 투자할 때도 그랬어. 적자 계속됐어. 년 재보라고 했어. 직원들도 불안해했어. 감정으로는 포기하고 싶었어. 지쳤으니까. 숫자 봤어. 기술은 축적되고 있어. 품질은 올라가고 있어. 부장은 커지고 있어. 계속하면 되겠어. 감정 빼고 판단했어. 3년 더 버텼어. 8년째 흑자 났어. 10년째 대박 났어. 감정으로 포기했으면은 못 봤을 결과야. 투자는 냉정해야 해. 차가워야 해. 뜨거운 마음으로 하면 돼요. 차가운 머리로 해보러. 시장이 뜨거울 때 차갑게, 시장이 차가울 때 뜨겁게. 역발상이야. 감정과 반대야. 쉽지 않아. 인간이니까. 감정이 있어. 그래도 해야 해. 훈련이야. 감정 빼는 훈련. 숫자로 보는 훈련. 원칙 지키는 훈련. 연습해. 작은 투자로 감정 빼고 결정하는 연습. 익숙해지면 큰 투자도 할 수 있어. 투자는 감정이 빠진 순간에만 제대로 된다. 뜨거운 머리, 지켜 차가운 눈으로 봐. 숫자로 판단해. 그게 성공하는 투자야. 여든번 좋은 투자 결정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없다. 열산 땅 살 때 결정이었어. 부산서 비쌌어. 엄청났어. 주변에서 말렸어. 너무 크다고 위험하다고 고민 많이 했어. 계산했어. 조사했어. 전문가 만났어. 확신 생겼어. 크게 지어야 경쟁력 있어. 작게 지으면 의미 없어. 샀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넘었어. 한 번도 후회 안 했어. 그 땅에 현대조선 만들었어. 좋은 결정이었어. 시간 지나도 후회 반대 경우도 있어. 급하게 샀던 땅 제대로 안 알아보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있는 뒤 팔았어. 후회돼. 왜 그랬을까? 제대로 안 봐서. 좋은 투자 결정의 기준이 뭔가 시간 지나도 후회 없는 거야. 그때 옳았고 지금도 옳은 거야. 여기 그런 결정 하나. 첫째, 본질 봐야 해. 유행 따라가지 마.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가? 10년 뒤에도 가치 있을까? 울산 땅은 본질적이었어. 한국 가까워. 조선소 첩지야. 넓어. 확장 가능해. 유행 아니야. 본질이야.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가치 있어. 진짜 충분히 고민해야 해. 급하게 결정하지 마. 시간 가져. 여러 각도로 봐. 반대 의견도 들어. 충분히 고민하면 확신 생겨. 확신 있으면 후회 없어. 셋째, 원칙에 맞아야 해. 내 투자 원칙 수익성 있나? 지속 가능한가? 이해하고 있나? 원칙 맞으면 해. 안 맞으면 하지 마. 원칙 지킨 투자는 후회 없어. 넷째, 최악 견딜 수 있어야 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감당 가능한가? 가능하면 해. 불가능하면 하지 마. 견딜 수 있는 투자는 후회 없어.
다섯째, 장기로 봐야 해. 당장 수익 아니야. 5년 10년 뒤 장기로 같이 있으면 해. 장기 투자는 후회 없어. 자동차 사업 시작할 때 결정 엄청난 투자였어. 성공 보장 없었어. 그런데 본질 봐서 사람들 이동 수단 필요해. 경제 성장하면 자동차 보급될 거야. 지금 안 해도 누군가 할 거야. 만약에 봤어. 10년 잡작하고 있어. 시작했어. 힘들었어. 정말. 그런데 후회 없어. 지금 봐도 옳은 결정이었어. 본질적이었고 장기였으니까 반면 후회하는 투자 있어. 단기 수입 보고 한 거, 유행 따라간 거, 급하게 결정한 거. 당장은 괜찮았어. 시간 지나니 후회돼. 왜 그랬을까? 짧게 봤으니까 단기 수익 좋지 마. 빨리 벌려고 하지 마. 그대로 벌려고 해. 후회 없는 투자해. 그게 진짜 투자야. 시멘트 공장 지을 때도 그래서 건설 수요 있을 때였어. 그럴까 말까. 본질 봤어. 나라 발전하면 건설 계속 될 거야. 시멘트 계속 필요해. 장기 사업이야. 지었어. 40년 넘게 운영했어. 후회 없어. 질 맞았으니까. 호텔도 마찬가지야. 관광 산업 퍼질 거라고 봤어. 인질이었어. 경제 발전하면 려가 늘어나. 사람들 여행가 호텔 필요해. 였어. 지금도 운영 중이야. 언제를 봤으니까 투자 결정할 때 자문해봐. 10년 뒤에도 이 결정 어를까? 차태이 투자 권할 수 있나? 최악과도 견딜 수 있나? 다 했으면 해. 하나라도 놓으면 다시 봐. 그러면 투자는 삶을 편하게 돈도 벌지만 마음도 편해. 잘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후회하는 투자는 돈 벌어도 괴로워. 그때 왜 그랬을까? 계속 생각하니까. 후회 없으려면 지금 제대로 해야 해. 충분히 고민하고 본질 보고 장기로 보고 이제 원칙 지키고 그렇게 결정한 건 후회 없어. 좋은 투자 결정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없다. 지금 하는 투자 10년 뒤에도 오를까? 한번 해봐. 오르면 해. 그게 좋은 투자야. 현장 소장들이 있어서 같은 시기에 들어왔어. 같은 교육 받았어. 5년 뒤 달라졌어. 한 명은 큰 현장 맡았어. 능력 인정받았어. 한 명은 그대로였어. 작은 현장만 맡았어. 첫 번째 소장은 계속 배웠어. 실수하면 원인 찾았어. 요트에 적었어. 새 공법 나오면 공부했어. 주말에도 책 봤어. 선배들한테 물어봤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5년이 지나니 전문가 됐어. 두 번째, 소장은 안 배웠어. 실수하면 변명했어. 날씨 다 찾았다. 새 공법 나와도 관심 없었어. 전에 하던 대로 했어. 물어보는 거 창피했어. 아는 척했어. 5년이 지나도 그대로였어. 차이가 뭔가 배우느냐 변명하느냐. 성장하는 사람은 문제를 배움으로 봐. 멈춘 사람은 문제를 남 탓으로 봐. 조선소 초창기 때 용접공 있었어. 분량 많이 냈어. 불렀어. 왜 그러냐고. 한 명은 말했어. 기술이 부족합니다. 배우겠습니다. 일본 기술자한테 붙어서 배웠어. 퇴근하고도 연습했어. 6개월 뒤 분량 없어졌어. 지금은 기술 책임자야. 다른 한 명은 변명했어. 차제가 안 좋아요. 장비가 낡았어요. 남 탓만 했어. 녀간 있어. 10년 지나도 그대로야. 성장 안 했어. 나이 먹어서도 배울 수 있어. 아니 배워야 해. 세상 바뀌니까. 기술 발전하니까 70 넘어서도 컴퓨터 배웠어. 어려웠어. 젊은 사람들만큼 빠르지 않았어. 그래도 배웠어. 필요하니까. 회사 경영에 필요하니까. 분명만 했어. 나이 많다고 어렵다고 배웠어. 지금 이메일도 보고 자료도 봐. 배웠으니까 멈춘 사람들 봐. 나이 들었다고 배우기 싫다고. 옛날 방식이 좋다고 겨우나 거부해. 비춰져. 시장에서 밀려나. 배움의 자세가 중요해.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 부족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배우려는 태도 갖는 거. 치고 난 태도 배워. 새로운 기술 그들이 더 잘 알아. 트렌드도 더 잘 알아. 나이 많다고 가르치려고만 하지마. 자동차 개발할 때 해외 기술자 모셨어. 나보다 어렸어. 그런데 기술은 앞섰어. 배웠어. 물어봤어. 이건 왜 이렇게 하나요? 부끄럽지 않았어. 이제 모르는 걸 배우는 거니까. 담령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첫째, 남 탓한다. 내 잘못 인정 안 해. 둘째, 환경 탓 여건이 안 됐다고. 셋째, 온 탓한다. 재수 없었다고. 넷째, 반복한다. 같은 실수도 해. 안 배우니까. 다섯째, 성장 안 한다. 년이나 올해나 똑같아. 배우는 사람의 특징도 있어. 첫째, 자기 탓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본다. 둘째, 원인 찾는다. 왜 그랬나 분석한다. 셋째, 개선한다. 다음엔 어떻게 할지 계획한다. 넷째, 반복 안 한다. 같은 실수 2번 안에 배웠으니까. 다섯째, 성장한다. 작년보다 올해나 눈에 보여. 건설 현장에서 많이 봤어. 사고 나면 두 종류야. 변명하는 사람. 날씨가 나빴어요. 인부가 실수했어요. 배우는 제가
점검을 소홀히 했습니다. 다음엔 체크리스트 만들겠습니다. 명확하게 당연히 후자야. 마찬가지야. 성장하는 회사는 실패 분석해. 왜 안 됐나? 뭘 고칠까? 배워 개선해. 다음엔 성공해. 멈춘 회사는 변명해. 시장이 나빴어. 경쟁사가 싸게 팔았어. 안 배워. 안 개선해. 다음에도 실패해. 시장은 배우는 사람한테 기회 줘. 점령하는 사람한테는 안 줘. 당연해. 배우는 사람은 아지니까. 점령하는 사람은 그대로니까. 나이 들수록 배움이 중요해. 젊을 때는 시간이 있어. 실수해도 돼. 나이 들면 시간 없어. 실수하면 회복 어려워. 그래서 더 배워야 해. 더 빨리 배워야 해. 멈추면 안 돼. 호텔 사업할 때 고객 서비스 배웠어. 외국 호텔 가서 경험했어. 어떻게 응대하나. 어떤 서비스. 주나 나이 60 넘어서 그냥 배웠어. 우리 호텔에 적용했어. 좋아졌어. 배웠으니까. 전자사업도 모르는 분야였어. 배웠어. 반도체가 뭔지,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 책 보고 전문가 만나고 오래 걸렸어. 어려웠어. 포기 안 했어. 배웠어. 그래서 사업할 수 있었어. 배우면 나이 없어. 능력 없어. 의지만 있으면 돼. 배우겠다는 마음,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 명 대신 배움 선택하는. 결단 성장하는 사람은, 배우고 멈춘 사람은 변명한다. 실수했을 때 물어봐. 내가 뭘 배울까? 아니면 누굴 탓할까? 혼자 선택해. 그게 성장이야. 평생 배워라. 그게 평생 성장한 실력은 쌓이는데 시간은 쌓이지 않는다. 40살 때 깨달은 거야. 시간은 흘러가기만 해. 돌아오지 않아. 실력은 달라 쌓여. 어제 배운 것 오늘 쌓이고, 오늘 배운 것 내일 쌓여. 크죠. 시간은 줄어들기만 해. 오늘 하루 가면 하루 줄어. 내일 하루 가면 또 하루 줄어. 돌이킬 수 없어. 그래서 급했어. 빨리 배워야겠다. 빨리 쌓아야겠다. 시간이 있을 때. 젊은 사람들 보면 시간 많다고 생각해. 천천히 가도 된다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틀렸어.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간다. 20대가 30대 되고 30대가 40대 되고 순식간이야. 그동안 뭘 쌓았나? 실력 쌓았으면 자산이야. 안 쌓았으면 그냥 나이만 먹은 거야. 조선소 만들 때 40대였어. 그냥 배 만들어 본 적 없었어. 시간 없다고 생각했어. 경쟁사들은 수십 년 했어. 우리는 지금 시작이야. 시간으로는 못 이겨. 실력으로 따라잡아야 해. 빨리 밤낮을 배웠어. 일본 기술자한테 배우고 도면 보고 또 보고 현장 가서 직접 보고 3년을 30년처럼 써서 따라잡았어. 시간은 못 쌓지만 실력은 쌓을 수 있었어. 집중해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 늦게 시작했어. 다른 나라들은 100년 했어. 그냥 우리는 지금이야. 시간 차이 못 메워. 실력 차이는 메울 수 있어. 빨리 배우면 해외 전문가 모셨어. 기술 이전 받았어. 직원들 해외 보내서 배우게 했어. 10년을 100년처럼 썼어. 실력 쌓았어. 시간은 안 돌아와.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 저녁에 내일 자산이야. 오늘 안 배우면 내일도 없어. 젊을 때 놀면 어떻게 되나? 나이 들어서 후회해. 그때 배웠으면 지금 달랐을 텐데 돌이킬 수 없어. 시간 안 쌓이니까. 젊을 때 배우면 어떻게 되나? 나이 들어서 편해. 그때 배운 게 지금 써먹혀 쌓였으니까 직원들한테 말해. 지금 배워라. 회사 돈으로 배울 수 있을 때 배워라. 나중에 배우려면 내 돈 들고 내 시간 들어. 지금은 회사가 시켜. 월급 주면서 기회야 놓치지 마. 시간은 모두한테 공평해. 하루 24시간. 차이는 어떻게 쓰느냐야. 실력 쌓는데 쓰느냐, 그냥 흘려보내느냐. 10년 뒤 달라져. 매일 1시간씩 공부한 사람 1650시간 쌓여. 전문가 되기 충분해. 매일 1시간씩 노는 사람 650시간 날아가. 아무것도 안 남아. 같은 10년인데 결과 달라.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 나이 들수록 시간 빨라. 저녁에 되니 더 빨랐어. 60대 되니 더 빨랐어. 체감 속도가 달라. 그래서 더 급해. 배울 거 많은데 시간 없어. 집중해야 해. 중요한 것만 배워야 해. 시멘트 사업할 때 50대여서 시멘트 모르는 분야여서 배워야 해서 시간 없어. 핵심만 배웠어. 이 심장공정, 심장 구조 이것만 TP 배웠어. 6개월 만에 전문가 수준 됐어. 집중했으니까 시간 효율적으로 썼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시간 많다고 이것저것 해. 이제 분산돼. 그 하나도 제대로 안 써요. 집중해야 해. 하나로 제대로. 여러 개 조금씩보다 하나 많이가 나.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시간이 있어. 쓸데없이 쓴 걱정만 하고 행동 안 한 시간, 망설이기만 한 시간 안 쌓였어. 날아갔어. 아까워. 반대로 잘 쓴 시간도 있어.